단 한 번의 기마 행렬이 인류 전체의 지도와 문명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를 뒤흔든 100대 사건 중에서 당당히 25위라는 중대한 위치를 차지한 몽골 제국의 확장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 현장의 생생한 진실을 전하는 리포터로서 지금부터 20분간 유라시아 대륙을 집어삼킨 초원의 폭풍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정중한 인사와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그 경이로운 정복의 기록을 하나씩 세밀하게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아시아의 심장부에 위치한 몽골 고원은 해발 고도 1,000m가 넘는 광활한 대지와 함께 연간 강수량이 200mm에도 미치지 못하는 척박한 자연 환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겨울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며 여름철에는 영상 4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기후적 특성을 보였기에 이곳의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강인한 생존 본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요건은 훗날 몽골 기병들이 전 세계의 다양한 지형과 기후 속에서도 압도적인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체력과 정신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당시 몽골 지역은 여러 부족이 흩어져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대립하던 분열의 시기였으며 이는 거대한 통합의 서막이 오르기 전에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척박한 땅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어떻게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경로를 하나씩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몽골인들은 말 한 마리에 의지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초원의 지형 지물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이를 군사적 전술로 승화시키는 천부적인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은 몽골 제국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를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자 근거가 됩니다. 고원의 대지는 몽골인들에게 타협하지 않는 인내심을 가르쳤으며 이는 곧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집어삼키는 강력한 군사적 규율과 통합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제국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부족 사회에서 국가 체계로 넘어가는 그 결정적인 사회적 변혁의 지점들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형적 악조건을 극복하고 이를 오히려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한 몽골인들의 지혜는 오늘날의 군사 전략 전문가들에게도 여전히 경이로운 분석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필연성들은 칭기즈칸이라는 걸출한 지도자의 등장과 맞물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제국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고원의 바람 속에 섞여 있던 변화의 기운은 곧 거대한 폭풍이 되어 중원의 대륙과 서방의 평원을 향해 맹렬하게 뻗어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몽골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제국의 확장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이며 그들이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던 정복을 완성했는지 설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지형지물에 대한 완벽한 통제력은 몽골 기병들에게 보이지 않는 방패이자 가장 강력한 창이 되어 주었으며 이는 수많은 전투 현장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묘사와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당시 몽골인들이 느꼈을 생존의 긴박함과 거대한 야망의 무게를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체감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몽골의 사회상은 철저한 능력 중심의 실력 사회였으며 부족 간의 결속은 혈연을 넘어선 강력한 충성심과 군사적 규율에 의해 유지되는 고도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은 기존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부족 체계를 과감히 해체하고 십진법에 기초한 명확한 군사 조직인 십호장과 백호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혁신은 수만 명의 기마병을 단 하나의 지휘 체계로 움직이게 만드는 마법과 같은 조직력을 발휘하였으며 이는 곧 정복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몽골 사회 구성원 간의 평등한 기회 제공과 실력 위주의 등용은 제국이 단시간에 유효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이 제정한 성문법인 자사크는 초원의 무질서를 종식시키고 제국의 기강을 바로잡는 엄격한 법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과 규율 아래 몽골 병사들은 전우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철통 같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연한 사고와 고도의 전술적 기동력은 몽골 군대가 어떤 견고한 적의 방어선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로 합쳐진 초원의 에너지는 이제 대륙의 국경선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해 맹렬하게 뻗어나갈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몽골의 혁신적인 사회 변화는 인류 문명사에서 유목민족이 국가를 건설하는 가장 이상적이고도 강력한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보급망과 정보체계는 몽골군이 수만 리 밖의 전장에서도 흔들림 없는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전령들의 말발굽 소리는 제국의 신경망처럼 작동하며 광활한 영토를 실시간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복의 연대기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심장부까지 진격했는지 상세히 서술해 나갈 것입니다. 당시 몽골 병사들은 전장에서도 가족과 같은 유대감을 유지하며 전우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고, 이는 어떤 강력한 적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맹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묘사와 분석은 당시 몽골인들이 가졌던 제국 건설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우리가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현실감 있게 전달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탄탄한 사회적 기반 위에서 시작된 정복의 발걸음은 곧 유라시아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며 역사의 영원한 기록으로 남게 될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칭기즈칸이 선포한 새로운 질서는 초원의 법도를 넘어 대륙 전체의 법도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제국이 붕괴한 후에도 오랫동안 동양과 서양의 통치 체계에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회적 결속력이 극대화된 몽골 기병의 위력은 이제 그 어떤 견고한 성벽도 막아낼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역사의 한복판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힘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통치 도구가 되었습니다. 1211년 칭기즈칸은 10만 명의 정계 기병을 이끌고 당시 대륙의 강자였던 금나라를 향해 전격적인 침공을 감행하였습니다. 몽골군은 당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루 평균 80km라는 초인적인 이동 속도를 발휘하며 방어선을 무력화했습니다. 베이징을 포위한 몽골군은 포로로 잡은 기술자들을 활용하여 최신식 공성 무기를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즉석 적용했습니다. 불화살과 투석기에서 날아가는 거대한 바위덩어리들은 금나라 병사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는 핵심 무기였습니다. 수만 명의 기사들이 몽골 기병의 화살 세례 속에서 맥없이 무너졌고, 대륙의 패권은 이제 초원의 지배자들에게 옮겨갔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병력 배치와 보급로의 확장 과정을 통해 몽골군이 어떻게 광활한 대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며 정복 사업을 지속했는지 그 비결을 파헤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전투 현장을 묘사한 연대기들은 몽골 기병의 화살이 하늘을 뒤덮어 태양빛조차 가릴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압도적인 화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복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몽골군은 철저한 규율을 유지하며 점령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탈을 동시에 진행하는 냉혹하면서도 치밀한 통치 방식을 고수하였습니다. 금나라의 멸망은 동아시아의 기존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몽골이 세계 제국으로 나아가는 가장 튼튼한 발판이자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몽골의 동아시아 정복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서로 다른 문명이 칼끝에서 만나 부딪히며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내는 거대한 용광로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의 역사를 통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생존하고 승리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있게 고찰해 볼 수 있습니다. 몽골이 보여준 전술적 혁신과 조직적 강인함은 이후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의 군사적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역사적 영감을 제공하는 끊이지 않는 샘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야후링 전투에서는 수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심리전과 유인 포위 전술을 완벽하게 구사하여 금나라의 50만 대군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경이로운 전과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는 몽골이 단순한 약탈적 유목 집단을 넘어 고도의 군사 전략을 구사하는 지능적인 정복 국가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몽골 기병은 한 명당 서너 마리의 말을 번갈아 타며 휴식 없이 징역하였고, 이는 적의 예측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전술적 우위를 보장해주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들이 동쪽의 정벌을 넘어 서쪽의 미지의 세계로 어떻게 그 마술을 뻗어나갔는지 그 거침없는 확장세를 계속해서 추적해 볼 것입니다. 당시의 전장은 먼지와 화염으로 가득 찼으며 병사들의 함성과 말발굽 소리는 대지를 흔드는 거대한 진동이 되어 역사 속에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현장 묘사는 시청자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치 수백 년 전에 전장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강렬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역사가 거대한 개인의 의지와 집단의 조직력이 결합될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몽골의 정복은 그야말로 문명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중앙아시아의 거대 제국이었던 호라즘과 러시아의 평원까지 이어지는 몽골의 대원정을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정복의 역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는 더욱 방대하고 놀라운 기록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기마대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인류 역사가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던 그 순간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219년 시작된 호라즘 제국을 향한 몽골의 서방 원정은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철저하고도 파괴적인 정복 활동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몽골군은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같은 당시 세계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도시들을 단 몇 주 만에 함락시키며 제국의 위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몽골 기병은 수천 킬로미터의 사막과 산맥을 가로지르며 정교하게 짜인 역참제와 정보원들의 활약 덕분에 보급의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이들은 정복한 도시의 기술자들을 포섭하여 자신들의 군사적 약점이었던 공성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유럽의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렸습니다. 호라즘 정벌 이후 수부타이와 제베가 이끄는 선발대는 카스피해를 일주하는 역사적인 정찰 원정을 감행하며 러시아 평원의 루스 공국들과 마주했습니다. 1223년 칼카강 전투에서 몽골군은 수적으로 압도적인 루스 연합군을 상대로 고도의 포위 선멸 전술을 선보이며 전술적 완벽함을 증명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몽골군은 눈 덮인 겨울철 러시아의 강들을 고속도로처럼 활용하여 기동력을 유지하며 지형과 기후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기사단은 무거운 갑옷에 의지했으나 몽골의 기마 궁수들이 쏘아대는 정확하고 치명적인 화살 세례와 빠른 기동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패배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자신의 사절단을 살해한 호라즘 제국에 대한 분노를 토대로 25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동원하여 사막의 요새들을 하나씩 처절하게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호라즘의 국왕인 무함마드 2세는 몽골군의 신출귀몰한 기동력에 경악하여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카스피해의 작은 섬으로 도주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정복한 도시의 기술자들을 포섭하여 자신들의 군사적 약점이었던 공성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이는 훗날 유럽의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는 핵심적인 역량이 되었습니다. 호라즘 정벌 이후 수부타이와 제베가 이끄는 선발대는 카스피해를 일주하는 역사적인 정찰 원정을 감행하며 러시아 평원의 루스 공국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223년 칼카강 전투에서 몽골군은 수적으로 압도적인 루스 연합군을 상대로 거짓 퇴각 전술을 사용하여 적의 진영을 완전히 무너뜨린 뒤 전멸시키는 전술적 완벽함을 선보였습니다. 이후 바투가 이끄는 대원 정부는 러시아 전역을 복속시키고 헝가리와 폴란드까지 진출하여 당시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며 초원의 지배자가 누구인지 전 세계에 공표하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몽골군은 눈 덮인 겨울철 러시아의 강들을 고속도로처럼 활용하여 기동력을 유지하였고 이는 지형과 기후를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그들만의 탁월한 전략적 유연성이었습니다.
유럽의 기사단은 무거운 갑옷에 의지해 정면 대결을 시도했으나 몽골의 기마 궁수들이 쏘아대는 정확하고 치명적인 화살 세례와 빠른 기동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패배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몽골군이 사용한 각궁의 위력과 그들이 전투 중 주고받았던 신호체계의 정밀함을 통해 왜 그들이 불패의 군대라고 불렸는지 그 기술적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장의 먼지와 화염 속에서 피어오른 몽골의 기상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심장부까지 닿았으며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광활한 단일 영토를 지배하는 대제국의 완성을 의미했습니다.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인명과 파괴된 도시들은 역사의 비극으로 기록되지만 동시에 이는 서로 단절되어 있던 문명들이 강제로 통합되며 새로운 세계 질서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제국의 영토는 동쪽의 일본해에서 서쪽의 다뉴브 강까지 뻗어나갔으며 이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제국도 달성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위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확장은 단순한 침략을 넘어 전 인류의 역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우리는 역사적 고증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몽골의 확장이 가져온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와 문화적 교류의 현장들을 더욱 상세히 서술하며 제국이 남긴 찬란한 유산들을 하나씩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기병의 말 발굽 소리는 대륙의 국경선을 허물었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문명의 싹이 트기 시작했으며 이는 인류 역사가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던 경이로운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복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문명의 충돌이 가져오는 파괴와 창조의 양면성을 깊이 있게 시사해 줍니다. 몽골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역사적 실험실이었습니다. 정복의 칼날이 멈추고 제국의 질서가 확립된 자리에는 팍스 몽골리카라고 불리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동양의 화약과 종이, 제조술이 서양으로 전파되어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르네상스와 과학혁명의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고도화된 천문학과 수학 지식들이 동양으로 유입되면서 인류의 지적 지평은 그 어느 때보다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제국의 수도 카라코룸과 대도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서로 존중받으며 공존하는 놀라운 개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적 데이터에 따르면 이 시기 교역량은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 수십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경제 체제의 통합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개방적인 통치 철학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고스란히 계승되고 있습니다. 몽골의 유산은 오늘날 글로벌 표준의 초기 형태를 제시하였으며 서로 다른 문명이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몽골 제국은 대륙 전체를 관통하는 효율적인 역참 체계인 얌을 구축하여 사절단과 상인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는 현대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선구적인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동양의 화약과 종이, 제조술, 그리고 인쇄술이 서양으로 전파되어 훗날 유럽의 르네상스와 과학혁명을 촉발하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였음을 역사는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슬람 세계의 고도화된 천문학과 의학 그리고 수학 지식들이 원나라를 통해 동양으로 유입되면서 인류의 지적 지평은 그 어느 때보다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지성사의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제국의 수도 카라코룸과 대도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예술가와 종교인 그리고 학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서로 존중받으며 공존하는 놀라운 개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몽골 황실은 각국의 인재들을 자신의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등용하는 실용주의적 통치 철학을 견지하였고 이는 제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이러한 문명적 대융합은 단순히 물자의 교류를 넘어서 서로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고 섞이며 새로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거대한 문화적 용광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팍스 몽골리카 시대의 안정적인 치안 덕분에 마르코 폴로와 같은 여행가들이 안전하게 동방을 탐험하고 그 기록을 남김으로써 서구인들에게 동양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의 구체적인 조세 기록과 역참의 운영 일지들을 통해 몽골 제국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대륙 경제를 관리했는지 그 행정적 역량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이토록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교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적은 이전에도 없었으며 이는 몽골 제국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역사적 유산 중 하나입니다. 당시의 활기찬 시장 한복판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언어의 향연과 향료의 향취는 시청자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치 제국의 황금기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몽골의 확장은 비록 시작은 무력에 의한 정복이었으나 그 결과는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문명의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음을 우리는 역사적 고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융합의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글로벌 시대의 초기 원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학술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국이 남긴 이러한 유산들이 현대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몽골의 확장이 왜 인류 역사 100대 사건 중 25위인지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며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명은 단절이 아닌 연결을 통해 진화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몽골 제국은 자신들의 거대한 영토 확장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분석과 생생한 묘사는 당시 몽골인들이 추구했던 열린 세계에 대한 야망과 그들이 도달하고자 했던 문명의 정점이 무엇이었니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 자료가 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진 제국의 흔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얻게 되며 이는 몽골 제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자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제국의 황금기는 짧았지만 그들이 남긴 문화적 유전자는 여전히 우리 문명의 곳곳에 살아 숨쉬며 인류의 발전을 묵묵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팍스 몽골리카라는 거대한 평화의 시대가 남긴 기록들은 우리로 하여금 갈등과 대립을 넘어선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다시금 진지하게 성찰해 보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서사는 몽골 제국이 인류에게 선사한 가장 강렬하고도 찬란한 25번째의 대사건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몽골의 평화는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지구촌의 효시였습니다. 역사는 흐르지만 진실은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몽골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대제국은 영토가 아닌 마음속에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서사시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역사적 지평이 한 뼘 더 넓어졌기를 소망합니다. 몽골의 평화와 확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25번째의 대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꾼 몽골 제국의 위대한 확장이라는 20분간의 대작 다큐멘터리를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현장의 숨결을 생생하게 전해드린 저는 리포터였으며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역사적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며 다음에도 더욱 심도 있고 흥미로운 역사적 진실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하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